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우리 권재현 아나운서 함께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그럼 두 분도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우리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요, 갑자기? 매주 뉴페이스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좋은 게 또 있죠. 우리 레지부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매일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우리 주름 관리하시라고 앰플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주식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식욕이 많이 땡기죠.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네, 그래서 다이어트 보조제까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을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화면 아니고요. 저희 TV 화면입니다. 저희 내 주식을 부탁해 저희 두 MC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앰플과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토타임 한번 가질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네, 여러분 이거 많이 찍어서 인증샷 보내주셔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슈를 더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4 예비회의 참여, 우리 반도체 이제 어떻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 예비회의가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사를 밝혔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어떡할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 보여줬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좀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매출이나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확대가 되는데 사실 이제 작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9%가 중국에서 매출이 나왔고 홍콩으로 이제 경유해서 나오는 이런 이제 수익을 보게 됐을 때 토탈 한 60%가 반도체 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중국 쪽과의 이런 관계가 불거지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미국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중국 쪽에 대한 투자를 또 10년 동안 못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미 조금 이제 관계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방문해둔 이벤트가 있었고요. 이번엔 또 이제 또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어떻게 조금 우호적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매출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부분에서 일단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중국 쪽에서는 우리의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서 좀 작용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타격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하락했었던 반응분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소재 부분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회의를 또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반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칩4 동맹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적에 타격이 없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창원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칩4 동맹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네. 자, 우선은 그 관련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그 새벽에 올렸던 그 네이버 밴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그 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잘 해주셨지만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중국 비중이 41%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쪽이 20.8%가 그러니까 총 토탈에서 60%가 넘는 비중이 지금 중국 쪽 반도체 매출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팹리스 쪽은 이제 미국이 좀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치포 동맹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지금 그 동맹을 맺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중국 반발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치포 동맹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은 이제 과거 트럼프 정부 그 훨씬 이전부터 반도체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런 그 반도체 수입이 막혔고 그리고 현재도 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ARM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이 이제 손정희가 중국에 이 반도체 공장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중국 정부가 이 공장을 거의 뭐 먹어버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정희가 뒤통수 맞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만큼 중국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너네도 이제 들어와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중국은 나중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포 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만약에 중국과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멀리 봤을 때는 결국은 중국이 반도체 자주 독립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또 그게 또 한국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충격이 불가피하더라도 저는 미국 중심의 치포 동맹에 좀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결국 나중에 결국은 중국이 또 뒤통수를 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인 하락은 뭐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 우리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저희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을 달랠 수 있을 만한 뾰족한 뭔가 해결책 좀 제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치포 동맹을 가입하는 대신 중국의 수출 규제가 안 들어가게끔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규제하려고 치포 동맹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뭐 그 내용을 빼고 가입을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너라 하더라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기업들이 이익도 잘 내고 공장 잘 지어서 수출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반도체가 거의 뭐 정치적 논리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이제 증권 전문가로서 주식 관련해서 기업이나 실적에 따른 어떤 그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정말 분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울 수 있지만 이런 정치적 논리로 가게 되면 사실 그 답이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상하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통이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문을 해서 과연 중국에 어떤 좀 해결책을 제시해 줄지 우리 하창하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비슷합니다. 사실 답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어쨌든 앞서서 이제 미국과 일본 쪽의 소재나 기술 쪽,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양자를 다 택하기가 어렵고 하나를 선택하면 사실 한쪽 쪽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뭐 이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무조건적으로 뭐 이제 중국 쪽에서 입장을 바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 피해가 없는 뭐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에는 전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결과가 딱 나오고 기사화가 돼야지 모든 사람들이 이슈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이렇게 가뜩이나 말씀하신 대로 고래 싸움에 네.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에 반도체 IC 판매량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원래 안 보통 좋은- 이 하반기가 성수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판매량이 줄었다니 참 더 악재네요. 이런 피크아웃에 네.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겨울 온화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반도체 하반기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눈 뜨고 옆을 보면은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삶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이 감소하게 됐었고 그 이제 트리거는 또 코로나19에서 또 사회적 거리가 또 풀리면서 이런 이제 IT 관련된 수요들이 좀 먼저 소급해서 좀 진행을 됐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생산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니까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장에 대한 좀 이벤트, 이 생산에 대한 차질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재고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분명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까지 반도체 증설에 대한 투자를 멈추거나 아니면 좀 이 축소를 하는 그런 발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재고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또 생산량을 한 번에 팍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반도체 쪽에 대한 또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이 풀리는 이유가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 라인들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쪽 쪽으로 좀 보게 됐을 때 차량용은 마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 좀 안 좋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면 오히려 자동차 쪽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는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사고의 좀 확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향후 미래가 확정이 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장기 정말 이제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섹터를 보실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거면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는 섹터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접근을 자제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좀 좋게 보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시장 대응 전략 매니저님께도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이게 실적이 또 하반기 때 안 좋다 해서 네. 주가가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진 않아요. 그쵸. 네, 지금 이제 그 자료 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제가 그 밴드에 올려놓은 내용인데요. 자,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은 2020년 2분기, 2021년 2분기, 2020년 1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2022년 1분기까지 실적이 피크아웃을 찍었다 그래서 그럼 주가도 여기에 맞게 2022년 1분기에 그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하반기에 뭐 실적이 조금 그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주가가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2분기 부분별 매출을 보면은 이미 휴대폰 쪽은 거의 뭐 매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실적이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휴대폰 네트워크 쪽이 좀 약한데 지금 IT 기기 소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애플과 그다음에 애플 이제 아이폰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회전 주기
주기가 좀 많이 느려진 게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신제품이 나오면 뭐 1년 6개월만 돼도 그 신모델로 많이 바꿨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스마트폰이 이제 기술이 거의 뭐 정점에 다다르다 보니까 그 새로운 그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이 교체 주기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집중하는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쪽으로 좀 그 출하량이 좀 낮아진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쪽에서 TSMC가 물론 지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원 네. 전문가는 지금도 반도체 업종 저점에서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창한 본부장님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